정호 씨, 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여기 있어도 되는 날이에요. 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날 그 집 문턱을 넘으면 안 됐습니다. 처음엔 비를 피하려고 잠깐 들어간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윗집 남자 집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53살 먹고 남의 집에서 그렇게 울어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혼자 밤을 보내는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 그 한마디에 9년치 눈물이 쏟아졌는지, 그리고 그날 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서 제 인생이 조금 달라질 거라는 걸요. 오수정, 53, 이혼한 지 9년. 그냥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어요. 그날 밤 정호 씨 손이 제 손등에 닿기 전까지는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윗집에 이삿짐 트럭이 왔어요.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마주쳤어요. 그리 크지 않은 키, 말수가 적어 보이는 사람. 목소리는 낮았고 사람을 재촉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조용한데 빈틈이 없는 느낌이랄까요? 안녕하세요. 501호 이사 온 이정우입니다. 짧게 인사하고 더 말 없이 본인층을 눌렀어요. 저는 네. 반가워요 하고 내렸지요. 그런데 며칠 뒤 장을 봐서 양손 가득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정 씨, 무거우시죠? 제가 들게요. 순간 멈칫했어요. 수정 씨, 이 아파트에서 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얼마만인지 생각해보니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그는 봉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고 제 층을 눌러줬어요. 엘리베이터 안이 좁았어요. 그의 어깨가 시야에 들어왔고 저는 괜히 앞만 봤어요. 내리면서 감사해요 한마디 하는데 그가 짧게 웃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웃음이었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한참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오랜만이었거든요. 사람답게 대해주는 사람이. 그로부터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뭔가 답답해서 혼자 바람이라도 쐬러 나가려고 현관을 나섰는데 마침 엘리베이터 앞에 정호 씨가 서 있었어요. 등산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배낭 하나. 수정 씨, 이 시간에 나오세요? 네, 좀 답답해서요. 저 근처 산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혼자 가기 좀 심심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 말에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이 나이에 처음 보다시피 한 남자 따라 산을 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혼자 식탁에 앉아 있을 제 모습이 먼저 떠올랐어요. 어디까지 가요? 멀지 않아요. 2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저는 등산화도 아닌 운동화를 신은 채로 그 사람 옆에서 산길을 걷게 됐습니다. 처음엔 각자 조용히 걸었어요. 날씨 이야기, 산 이름 이야기 정도만. 그런데 험한 길이 나오자 그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잠깐 그 손을 봤어요. 얼마 만에 남자 손을 잡는 건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망설이다가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산을 내려오는 내내 이상하게 발이 가벼웠어요.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는데도 손바닥에 남은 온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산길에서 잠깐 잡았던 그 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이게 뭐라고. 스스로 핀잔을 줬는데도 자꾸 생각났어요. 50 넘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스운 건지 아니면 아직 살아있다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냥 창밖을 한참 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하산하고 큰 길가 오래된 식당에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파전에 막걸리. 그게 다였는데 저는 원래 술이 세지 않아요. 반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경계가 풀렸어요. 맞은편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느슨해졌거든요. 막걸리를 다 비우자 정호 씨가 말없이 맥주를 시켰어요. 제 잔에 먼저 따라줬어요. 그 손이 잔 가까이 왔다가 멀어지는 걸 저는 내려다봤어요. 저 오래전에 이혼했어요. 갑자기 그 말이 나왔어요. 제가 먼저. 정호 씨는 파전을 짚던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화제를 돌리지도 않고 그냥 들었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다는 말도 술 기운에 툭 나왔어요. 그는 잠시 저를 봤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혼자인 조용함은 달라요. 무게가 달라요. 정확했어요. 딱 그 말이었어요. 혼자 밥 먹는 사람은 말 안 해도 알아요. 저는 그 말에 잔을 내려다봤어요. 위로인지 고백인지 몰랐어요. 그냥 이 사람도 그런 밤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저도요. 그 두 글자가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한참 뒤 창밖에 빗방울이 툭툭 맺히기 시작했어요. 식당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히기 시작할 때쯤 정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위에 올라가서 맥주 한 잔 더 하실래요? 저 맥주 있거든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강요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냥 제안이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 시간에 남자 집에 올라간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혼자 냉장고 소리 들으며 있을 제 모습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럴까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 집에 발을 들였어요. 식당을 나서자마자 비가 갑자기 새졌어요. 우산도 없이 뛰었고 아파트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도 어깨며 머리며 다 젖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 다 숨을 헐떡였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이유 없이. 정호 씨도 웃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웃음이었어요. 501호 문이 열리자 낯선 공간인데도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군더더기가 없는 집이었어요. 물건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 있었어요. 창가에 화분 하나. 딱 혼자 사는 사람의 집인데 외롭기보다 고요한 느낌이었어요. 그는 서랍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 들더니 저한테 건네는 대신 그냥 제 머리 위에 조용히 올려줬어요. 많이 젖으셨네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수건 너머로 그 손이 천천히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정수리에서 어깨 쪽으로 내려오는 온기가 이상하게 마음까지 데웠어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빨라졌거든요. 그가 수건을 제 손에 쥐어주고 냉장고로 걸어가 맥주 2캔을 꺼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얼른 시선을 내렸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는데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작은 소파였거든요. 팔꿈치가 닿을 듯 말 듯. 그가 캔을 건네줄 때 손이 잠깐 스쳤어요. 짧은 순간이었는데 저는 그 감촉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그 소리 사이로 가끔 맥주캔 여는 소리만 났어요. 집이 꼭 넓다고 편한 건 아니구나. 제 집은 훨씬 넓은데 왜 여기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까? 맥주를 반쯤 마셨을 때였어요. 정호 씨가 제 캔을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술 약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괜히 웃었어요. 네, 좀 얼얼하긴 한데 괜찮아요. 그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물소리가 났어요. 주전자 올리는 소리. 잠시 뒤 따뜻한 보리차가 담긴 머그잔이 제 앞에 조용히 놓였어요.
저는 두 손으로 그 컵을 감쌌어요. 손이 차가웠거든요. 빗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렸어요. 밖은 점점 더 세게 내리는 것 같았는데 안은 조용했어요. 정호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멀지 않은 거리, 가깝지도 않은 거리. 그런데 그 거리가 이상하게 신경 쓰였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빗소리만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조용히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괜찮은 척 하려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 원래 이렇게 살아요. 혼자 사는 거 익숙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호 씨가 저를 봤어요. 한 박자 쉬었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참으셨죠? 딱 그 한마디였어요. 컵을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목 안이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눈물을 막으려고 고개를 숙이는데 그때 정호 씨의 손이 제 손등 위에 조용히 얹혔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손만 얹었어요. 꽉 쥐지도 않고 그렇다고 바로 빼지도 않고 그 손의 무게가 머그잔보다 더 따뜻했어요. 저는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가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울어도 되는 날이에요. 그 말에 저는 끝났어요. 9년 동안 참아온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이혼 후 혼자 버텨온 시간들, 혼자 아파서 혼자 응급실 간 날, 딸이 취직했다는 전화를 받고 기뻤는데 같이 기뻐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소리 죽여 웃던 날, 명절에 혼자 차린 밥상 앞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 볼륨을 높여놓던 날들, 그게 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정호 씨는 달래지 않았어요. 왜 울어요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제 옆으로 천천히 자리를 옮겨 앉더니 제 등에 조용히 손을 얹었어요. 저는 그 손을 느끼면서 더 울었어요. 달래주는 손이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있어주는 손이었어요. 그게 더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 온기가 어깨를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의 조용한 다정함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울음이 멈추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에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실내 조명은 낮게 켜져 있었고 두 사람 사이로 숨소리만 간간히 들렸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면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아니에요. 그가 짧게 끊었어요. 딱 두 글자. 그 눈빛을 봤는데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었어요. 힘들었구나가 아니라 알아요 같은 눈빛이었어요. 연민이 아니라 이해였어요. 그게 달랐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씩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느꼈어요. 수건을 건네받으려다 손이 겹쳤어요. 그가 먼저가 아니라 제가 먼저였어요. 손이 닿았는데도 저는 피하지 못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1초, 2초.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그가 저를 봤어요. 저도 그를 봤어요. 눈이 마주치자 저는 먼저 시선을 내렸어요.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그 사람 숨소리가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그가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숨이 멎을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눈을 들었을 때 그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숨이 느껴졌어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조심스럽고 떨리고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입술이 아주 살짝 닿았어요. 그리고 둘 다 멈췄어요. 그가 먼저 고개를 들었고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숨을 쉬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설명하면 오히려 깨질 것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엘리베이터 한층 위에 사는 남자라는 사실도 제 나이도 다 잊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그 순간 조용히 녹는 것 같았어요. 그 집에서 나온 건 빗소리가 잦아들고 한참 뒤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내려오면서 저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달라진 건 딱히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연애를 시작했다거나 사귄다는 말을 주고받은 건 아니에요. 아무런 선언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를 찾게 됐어요. 퇴근하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치면 예전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게 됐어요. 밥 먹었어요? 한마디를 주고받게 됐고 어떤 날은 그게 같이 먹을까요? 가 됐어요. 주말 아침엔 가끔 또 산에 갔어요. 산에서 내려오면 그 식당에서 파전을 시키는 게 루틴이 됐어요. 막걸리 한 주전자, 맥주 한 캔. 그게 우리만의 의식 같은 게 됐어요. 반찬을 만들다가 많이 되면 위층에 한 그릇 올려보내게 됐어요. 그 사람도 어떤 날은 커피를 내려서 아래층으로 들고 내려왔어요. 어떤 날은 윗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어도 괜히 마음이 놓였어요. 아, 들어왔구나. 그 한 가지만으로 잠이 잘 왔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웃 사람들도 자식들도 친구들도. 근데 그게 괜찮았어요.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 없는 관계가 오히려 더 편했어요. 제일 크게 달라진 건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창밖을 올려다봤을 때 윗집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이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기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밤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서로 함께하는 시간도 길게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날 이후 제 밤이 달라졌어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생겼어요. 고백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의 밤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나이에 만난 사람은 저를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옆에 조용히 있어줬어요. 많이 참으셨죠? 오늘은 그냥 울어도 되는 날이에요. 그 두 마디가 9년을 버텨온 저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결혼 이야기는 아직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아요. 비 오는 날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손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그걸로도 충분해요. 비 오는 날 그 집 소파에서 울던 오수정은 지금은 저녁마다 밥을 두 사람 몫으로 짓습니다. 53세 다시 사랑을 믿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엔 밤이 길기만 했는데 요즘은 불이 켜진 윗집 창을 한번 올려다보고 잠이 듭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혼자 보내는 밤이 있으신 분들, 이런 이야기 더 들으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게요.